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전류의 자기작용,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 자기장을 가진다. 그래서 직선도선, 원형도선, 코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 자석이 있고 그리고 전류가 있어. 이때 뭐가 발생한다? 힘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전류의 방향, 코일 말고요. 나머지는 항상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었다. 그치?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요. 플러스 극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이때 오른손 엄지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으로 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돼서 자기장의 방향? 항상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빠져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얘는 오른손 엄지를 제외한 오른손 엄지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 두 개 응용해서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기력. 전기, 자기에 의해서 힘을 받았다라고 해서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는 보통 교과과정 바뀌어서 전자기력에서 전 빼고요. 자기력이라고 보통 나와요.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나옵니다.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에 있는 자기장에 의해서 상호작용하여 도선이 힘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도선이 있어야 돼. 그럼 자석에서는 뭐가? 자기장이 발생을 할 거고요. 도선에서는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얘네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힘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힘을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자기력,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힘의 방향은 어떻게 찾는가라는 겁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 자, 우리 위에서 했어, 그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네 손가락 위치로 맞춰주고요.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로 둔다라고 했어, 그치? 오른손 엄지로 뒀을 때 이 힘의 방향은요, 오른손의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야.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손을 이렇게 감아지는 것이 아니라 쫙 펴야 돼요.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이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딱 펴고요. 이때 전류의 방향하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하고 일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방향 그대로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하고 일치를 시킵니다. 일치를 시켰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손을 쫙 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에 자석에 N극이 있고요. 여기에 자석에 S극이 있어요. 보통 말굽 자석으로 쓰고요.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입체이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는 방향,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얘가 전류다라고 둘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 손가락으로 두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전류의 방향 두고요. NSS 쪽으로 네 손가락을 쫙 펴요. 자기장의 방향으로 뒀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누구의 방향?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선은 힘을 어디로 받는다? 힘을 아래쪽으로 받더라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자기장, 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면은 나머지 한 가지의 방향을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것 알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 나와 있어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자기장 전류 때문에 힘이 나타나요. 그럼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얘는 당연한 얘기고요. 한 가지 더, 자기장과 전류가 이 두 개의 방향이 수직이면 힘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나란하면 방향이 나란하면 평행하면 힘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일 때 최대, 나란할 때, 평행할 때는 힘의 크기가 0이다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가지고 이용을 할 거예요.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얘네들 이 힘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그지? 힘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그럼 움직이는 거 찾으면 돼요. 어떤 것들? 세탁기라든가. 세탁기에 모터 있잖아, 그죠? 모터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모터. 우리는 전동기라고 배웠죠. 전동기라고 배울 거예요. 전동기 들어있으면 무조건 힘 이용한 얘야. 그리고 뭐 선풍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선풍기도 모터, 전동기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마찬가지 모터 이용하는 거죠. 전동기 이용하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스피커 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있지? 전류계 전압계 이런 것들. 전류계 전압계. 얘네들은 뭐가 움직여요? 전류계 전압계는 바늘이 움직이지. 바늘이 움직이더라. 스피커는 볼륨을 되게 높게 만들어주면 스피커 표면이 둥둥둥둥 울려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용하는 거다. 움직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은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동기. 그래서 오른쪽에 전동기에 대해서 따로 하나 볼 겁니다. 전동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동기를 보면 돼. 되게 쉬워요. 전동기를 볼 건데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여기에 N극인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 S극인 자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사이에 이렇게 도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이 생각보다 잘 안 그려지네요. 자, 도선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동그랗게 해서 뭔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정류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붙어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러면 전류는요, 어떻게 흘러요?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이렇게 흐를 거다, 그치? 이렇게 흐를 거고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쵸? 자, 전류의 방향 표시를 했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S극 쪽으로, N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를 했어요. 자,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나타내줘요. 자, AB 구간에서는 힘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요. 그러면 AB 구간에서는 전류의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방향 NS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힘 어디로 받아요? AB 구간은 힘을 아래쪽으로 받더라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BC 구간에서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때 힘의 크기는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BC 구간에서는 힘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D 구간에서는요, 전류가 밖으로 나오고요. 자기장은 NSS니까 힘 어디로 받아요? 위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CD 구간에서는 힘을 위로 받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그냥 위아래가 아니라 어떻게 돼?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 알아야 돼. 힘을 받는 방향 위아래 했어. 그쵸? 그래서 회전 방향을 알아야 되면 회전 방향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그쵸?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얘가 4분의 1바퀴 돌아. 4분의 1바퀴 반바퀴 정도 회전을 하면요.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죠, 그죠? 안 흘러요. 반바퀴에서 전류가 안 흐르는데 계속해서 회전을 해.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계속 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제 반바퀴 돌았어. 반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반바퀴를 돌았으니까 자, 얘가 이쪽으로 왔잖아. 그지?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될 겁니다. 근데 반바퀴를 돌았는데 전류의 방향이 C에서 D는 아래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 D에서 C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CB 쪽으로, BA 쪽으로 이렇게 흘러. 그래서 반바퀴 회전을 하면은요. 반바퀴 회전을 했을 때 회전을 하면은요.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죠. 전류의 방향이 변해서 자기장의 방향도 변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의 방향이 반대로 되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원래 CD의 방향은 위쪽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디로 받아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AB 방향은 아래쪽이었는데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돼? 계속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얘 때문이죠. 얘 이름이 뭐다? 정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류자라고 하는 얘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더라라는 것 알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동기의 원리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수업한 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오른손 딱 펴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누구의 방향? 그렇죠.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일치시켰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자기력, 그리고 방향 알아봤고요. 그리고 힘의 크기 알아봤습니다. 그죠? 전류의 세기가 셀 때, 자기장의 세기가 셀 때, 그리고 두 방향이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 힘이 최대다. 평행일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라는 거 알아봤고요. 얘네들을 이용한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들이 있었죠. 전동기 말고 움직이는 것들, 선풍기, 세탁기, 전기자동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 들어있는 모터들, 전동기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스피커, 전압계, 전류계 같은 것들,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들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수업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